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영상 굽는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지난번에 1편 했습니다. 오늘은 존경받는 기업인이 되려면 2편입니다. 네, 존경받는 기업인. 기업인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같은 사람들도 존경받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이어서 존경받는 기업인이 되려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정보와 음식 그리고 에너지가 물리를 일으켜서 만들어 놓은 고에너지인 말을 잘 듣고 그 에너지를 받아먹은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존 에너지에 더해져서 더욱더 실력이 향상됩니다. 이 에너지가 들어와서 내가 고에너지가 되고 생각하는 마인드가 엄청나게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작은 것 같지만 내 것에다가 조금 더 보태지면 엄청나게 질량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에게 지금 모임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만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에너지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유는 공부를 하는 방법을 나누어 상생하며 서로를 이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모르면 우리에게 주어진 에너지는 먹지 못하고 만나도 그냥 지나쳐 버리고 나중에 다른 곳에 가서 또 찾게 됩니다. 지금 나에게 준 것을 쓰지 못하는 자는 멀리 있는 것을 절대 쓰지 못합니다. 왜? 내 앞의 것을 처리한 연후에 그 다음 에너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 앞의 것을 처리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 앞에 오는데 바른 분별을 못하게 되고 처리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 흘려버립니다. 그러니 내 앞의 것을 중시해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모이고 있는 이유부터 알아야 합니다. 모임 문화가 왜 일어나는지, 이 모임 문화 안에 어떠한 질량의 에너지가 있는지 이것을 잘 소화할 때 그 다음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량이 높아져서 또 그 다음 것이 보이고 해답이 찾아지게 됩니다. 이런 에너지들을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 지혜가 열리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처리할 수 있는 질량 높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CEO, 지도자라고 해도 내 아랫사람을 나무랄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 권리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랫사람을 이끌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준 것이지 아랫사람을 나무랄 수 있는 자격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랫사람을 탓하고 있다면 내가 실력이 모자라서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랫사람을 절대 나무라면 안 됩니다. 왜? 윗사람은 아랫사람보다 에너지가 30%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졸인 사장이 하버드대를 졸업한 직원을 많이 배웠으니까 일을 잘할 것이라고 고용합니다. 이 사람이 일을 해서 오면 계산도 잘하고 학교에서 배운 것은 잘하는데 다른 일을 해오는 것을 사장이 볼 때는 모자란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벌하고는 상관없이 지도자는 지도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밑에 일을 하러 오는 사람은 나보다 질량이 30% 아래입니다. 그것이 대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렇게 인연을 보내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질서가 이루어집니다. 사장님 밑에 일하러 들어왔다면 하버드 대학을 나온 박사라 해도 안목과 분별력이 30%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 앞에서는 오금을 못 대는 것입니다. 사장은 그 분야에 대해 잘 몰라도
일을 잘 해서 가지고 오면 보는 순간에 전문가보다 더 뛰어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아닌데도 보고를 받아서 이것을 읽어보고 설명을 들으면 문제점을 딱 짚어냅니다. 전문가가 한 일을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짚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윗사람입니다. 그런데 윗사람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윗사람 자격이 아직 덜 갖추어진 것입니다. 만일 기술이 좋은 사람이 사장이라면 그 사람은 사장 자격이 없습니다. 사장은 직원들이 하는 일을 잘 모를수록 좋습니다. 전문 분야는 잘 알지 못하지만 기운은 커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장이 되려면 30%만 알아야 됩니다. 70%를 알면 사장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보면 이 사람은 분명히 망합니다. 회사를 어느 정도 키우고 시간이 얼마만큼 지나서 망하느냐가 다를 뿐이지 언젠가는 100% 망합니다. 사장은 뭐든지 30%만 알고 더 이상 깊이 빠지면 안 됩니다. 사장이나 지도자가 될 사람이라면 30%를 알고 나면 더 깊이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나머지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내가 알려고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본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잘 정리하고 다듬어 온 것을 보는 순간 전문가보다 더 뛰어난 분별을 해낼 수 있는 것이 사장입니다. 사장이 다 알아버리면 내 밑에 두고 일을 시킬 사람이 없습니다. 30%밖에 몰라야 전문가를 존중하고 아랫사람을 존중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랫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다 알면 아랫사람을 존중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 운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내 아랫사람도 존중해야 하고 윗사람도 존중해야 하는데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깨져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CEO 공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주위에 있는 인연들을 우리가 바르게 쓰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은 나에게 굉장히 이로운 사람들입니다. 만일 내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에너지를 얻지 못하면 그 다음 에너지를 얻는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그것이 얻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 주위의 사람에게 에너지를 창출하고 바르게 쓰는 것부터 노력하십시오. 그 키만 바로 잡으면 그렇게 됩니다. 상대가 나에게 말 한마디를 해줌으로써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말 한마디 해줌으로써 상대에게 도움되는 이러한 공부자의 자세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인연을 주는 것입니다. 선배와 후배의 인연을 주더라도 여기서 분명히 내가 선배님께 드려야 될 에너지가 있고 선배님이 나에게 주어야 될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화 속에서 말의 에너지가 전달되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방편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먼저 에너지부터 교환해야 됩니다. 이런 모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잘 짜여 있는 판인데 왜 어렵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지금 모임을 하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에너지부터 실려서 먼저 도우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빛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이 밖으로 퍼져나가면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가 끌려옵니다. 우리가 서로 웃어야 그 다음 에너지를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이지 인상 쓰고 있는데 외부의 힘을 당긴다? 절대 에너지가 오지 않습니다. 3명이면 3명, 10명이면 10명이라도 좋습니다.
우리가 먼저 웃을 일을 만들고 즐거워질 때 그 다음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 와도 요즘 정말 죽겠다 하고 있으면 그 다음 것이 왔는데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챙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의 에너지는 항상 와 있습니다. 내가 보느냐, 못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눈은 있어도 못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지는 것이지 종업원들이 어떻게 행동한다고 해서 어려워진 것이 아닙니다. 윗사람이 종업원을 나무란다면 회사를 접어야 합니다. 회사를 접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공부하든지 해야 합니다. 사장이라면 이런 자세로 돌아가야 합니다. 종업원들이 그런 말을 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라 여기고 100일이라도 노력하며 공부한다면 그 속에서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잘해준다고 해주었는데 이 자식들이 이렇게 종업원을 탓하면 절대 이 문제의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회사를 접고 다른 것을 해야지 하는데 똥 무서워 피하면 된 똥 만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윗사람은 실력이 있어야 윗사람이 되는 것이지 실력이 없으면 윗사람이라는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회사를 차려서 사장이 되었다면 아직은 사장이 아닙니다. 사장이 되려고 지금 사장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아직 사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알겠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사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부장이 되었다고 부장 일을 할 수 있느냐? 3년은 부장 일을 해야 부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부장의 직책을 맡은 것은 부장 수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장인 줄 착각하고 있으니 여기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실력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부장 자리에 갔으면 3년 동안은 부장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을 접하면서 내 공부가 들어왔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부장의 일을 알만하면 윗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의 자리에 가면 또 그 공부를 해야 그때 자기 실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부장 자리에 갔다고 부장의 일을 바로 해내는 것이 아니라 3년의 공부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부장 자리는 3년 만에 무엇을 창출해내는 자리입니다. 일당을 받는 사람은 하루에 성과를 내야 되고 월급을 받는 사람은 한 달의 성과를 내야 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봉을 받는 사람은 한 해에 성과를 내는 일을 잡아야 진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연봉을 받는 사람이 한 달에 성과를 내려고 든다면 자기의 역할을 못하고 수준 낮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봉을 받는 사람이라면 회사에서 질량 높은 것을 1년 만에 생산해내야 고급 인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장은 3년의 아이템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 자리인데 한 달 만에 성과를 내는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런 사람은 부장을 시키면 안 됩니다. 한 달에 성과가 나오는 일은 월급 받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장은 3년 안에는 골프를 치고 다니든 뭐를 하든 성과가 없어도 해고되지 않는 것입니다. 3년이 지나면 이 회사가 열심히 노력을 하더라도 무언가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 사람 아니면 해결나지 않을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그만한 경비를 주며 대우해 주었던 것입니다. 3년 후의 어려움은 지금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력 없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놓았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표가 되려면 CEO 공부를 새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장사치와 같은 생각으로 기업을 운영한다면 철퇴를 맞습니다.
조금 과한 소리 같지만 대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언제는 어떤 법을 써야 하고 언제는 어떤 법을 써야 하는 법칙이 있는데 지금 너무들 모르고 설친다는 이야기입니다. 돈만 벌면 되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이 어느 만큼 벌리지요. 돈만 벌려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것보다 더한 욕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대자연에서 돈 벌려고 한 만큼 주었는데 주고 나면 더한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더 큰 주둥이를 가진 악어가 와서 벌어놓은 것을 모두 먹어버립니다. 욕심을 내고 돈을 번 사람에게 경제를 주면 정확하게 더한 욕심을 내고 그러면 그것보다 더 큰 입을 가진 것이 와서 쏙 잡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조금 괜찮다고 해서 내일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경제라는 에너지는 백성의 피와 땀인데 이 에너지를 한쪽으로 몰아줄 때는 무언가 뜻있고 보람있는 일을 하라고 몰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자연의 법칙입니다. 민초들은 개인의 것을 가지고는 뜻있고 보람있는 일을 해낼 수가 없으니까 당신들에게 경제를 몰아준 것입니다. 그렇게 경제가 모이면 뜻있고 보람있는 일을 크게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지식인 한 사람을 키우려고 백성의 피와 땀이 얼마나 들어간 줄 압니까? 한 사람의 지식인이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백성의 피와 땀, 희생이 수없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지식을 갖춘 것입니다. 백성이 기반을 놓아주어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유학도 갔다 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식을 갖추고 나니까 똑똑해졌습니다. 지식을 갖추는 데에는 그러한 에너지를 써야만 갖추어집니다. 그런데 똑똑하니까 사회에 나와서 어떤 짓을 하고 있느냐? 이 사람이 나와서 보니까 백성들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을 하면 누가 더 잘 살아요? 에너지를 많이 먹은 사람이 더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자연이 그렇게 잘 살게 놓아둘 것 같으냐? 아닙니다. 백성의 피와 땀으로 지식을 갖추었다면 그들은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를 잘 만나서 집 사는데 신경 쓰고 주식 투자해서 더 잘 되면 별장도 사고 또 조금 남는 것을 남을 도와준답시고 봉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성은 피와 땀을 흘려가며 열심히 일을 해서 지식인들을 갖추게도 하고 경제도 모이게 해 주었는데 그렇게 살면 백성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해서 결국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화 공산으로 분리되었고 이에 에너지가 부딪혀 폭발하여 불바다와 피바다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종업원들을 지적으로 성장하게끔 우리가 못 이끌어 나가면 그 사람들한테 목을 잡힌다는 사실입니다. 왜? 먹고 사는 것만 하는 동물이 되기 때문에 예를 갖추지 않습니다. 백성을 지적으로 성장시켜주지 못하게 되면 결국 짐승짓을 하게 되고 그때 모가지를 잡힌다는 말입니다. 최소한 우리 종업원들이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는 그런 동물 같은 삶을 살지 않게끔 해 가면서 10년이고 15년이고 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를 갖출 줄 알고 윗사람도 알고 존경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윗사람은 존경받아야 합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존중해야 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존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윗사람이 존경을 받으려면 뜻있고 보람있는 일을 하고 또 상대를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종업원은 내 동생이고 자식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이 종업원들은 절대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앞으로 정법 시대입니다.
사도가 판을 치고 재주가 판을 치고 지식이 위를 점하는 시대가 전부 다 접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살았지만 앞으로는 이때까지 갖춘 지식을 인터넷을 통해 가상의 공간으로 전부 다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왜? 지식은 우리 것이 아니라 인류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는 인간들이 천년만년 살아오면서 조금씩 쌓아온 양의 지식이 모여서 오늘날 지식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인류에서 빚은 지식의 씨앗이 36년 만에 이 해동 대한민국에 모두 들어왔고 이 지식의 씨앗을 우리는 저마다 소질을 가지고 흡수하면서 성장해온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혼이고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식을 갖추고 경제를 이루어 힘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기운을 당신에게로 몰아주었던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자신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업원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가족처럼 대하고 그들을 책임지고 성장시켜 주는데 혼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종업원 모두 내 말을 잘 듣게 됩니다. 봉급만 주면 된다는 생각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존경받는 기업인이 되려면 제 2편이었습니다. 네, 존경받는 기업인이 된다라는 건 정말로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존경받는 기업인이 되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주위 사람과의 소통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말의 중요성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내 앞에 있는 사람과 어떤 말을 주고받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서로에게 기운도 주고 에너지도 주고 서로 많이 웃고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형성을 해야 그 이해의 것들이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먼저 그렇게 하면 한 사람이 더 가세를 할 것이고 그 다음 세 사람이 또 그렇게 하면 네 번째 사람이 또 올 것이고 이런 식으로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하는 게 첫 번째 요소인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웃을 일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이 뜻이네요. 여러분들은 오늘 얼마나 많이 웃으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요즘 직장 생활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나 아니면 임원진이라면 오늘 웃었던 일이 없다라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긍정적이고 웃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요. 우선 여러분과 여러분 앞에 있는 한 분부터 웃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또 그리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장 자리에 가고 사장 자리에 가고 이렇게 임원진 위의 자리로 가게 되면 3년 만에 무언가를 창출해내는 자리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본인이 부장 자리에 갔다고 해서 또는 사장 자리에 갔다고 해서 나 이제 부장이야, 나 이제 사장이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선 부장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부장을 시작을 하라는 얘기고요. 또 사장도 그렇게 시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 부장이 뭔지 알겠어. 그러한 느낌이 올 때부터 이제 부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바라보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천천히 저희가 회사에 들어가서 이렇게 천천히 성장을 하면서 직함을 달잖아요. 그죠? 네, 직함을 다는데 직함을 달 때마다 본인이 과장이면 나 과장이다 뭐 이런 식이가 아니라 나 이제 과장 공부를 하는구나 이렇게 공부하는 자세로 대해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부장 이상은 3년 공부, 최소한 3년 공부로 잡고 이렇게 3년 동안 무언가
이렇게 효과 아니면 어떤 결정적인 이익을 회사에 어떤 득이 되는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부장이 됐다고 해서, 내가 사장이 됐다고 해서 한 달 만에 난 뭔가를 만들어낼 거야. 그거는 월급 타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1년 만에 무언가를 만들어낼 거야. 그거는 연봉제로 계약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임원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3년을 잡고 그 안에 본인이 갖춤을 하면서 어떠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장기 프로젝트가 있어야 한다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에는요, 이거예요. 임원진이 됐다라는 것은 이 사회에서 지식인이라는 말입니다. 지식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혼자 성장해서 지식인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누군가 우리를 가르쳤고, 누군가 어떠한 사회에서 무언가를 생산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흡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성장해서 지식인이 된 것입니다. 즉, 백성의 피와 땀을 먹고 우리는 자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백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마지막으로 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법 강의 더하기 노트 제4권입니다. 말하니 진정, 엮으니 발행처, 주식회사 정법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쁘고 즐거운 하루 만드세요.